이 캔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캔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캔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캔들 하나가 수익을 좌우하거든요. 캔들의 내포된 뜻에 따라서 수익의 단위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캔들은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 어떤 캔들은 반전하는 캔들. 단순히 양봉, 음봉이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수익 내는 차트의 디테일을 이 캔들이 갈라주는 거예요. 오늘 실전 맞춤형으로 부셔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초 강의를 시리즈로 하면서 차트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드릴 건데요. 일반 투자자는 잘 모르는 실전 꿀팁들도 틈틈이 말씀드릴 거니까 이 기초 강의만 완강하셔도 차트 보는 눈이 크게 뜨이실 겁니다. 어디 가서 차트 모른다 소리는 안 들으실 겁니다. 한 3달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작성한 이 30만 원짜리 전자책의 기초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가 몰라요. 무료로 유튜브에서 해드릴 때 들어두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주가를 움직이는 이런 작은 기둥들을 우리는 캔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봉이라고도 하죠. 캔들 하나를 가지고 이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가는 캔들이 시작하는 가격이고 종가는 캔들이 끝나는 가격이에요. 고가는 캔들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인데 보통 윗꼬리가 고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는 캔들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인데 아랫꼬리가 저가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가 종가보다 높았다가 이제 종가에서 하락 마감을 하면은 음봉이 되는 거고요. 시가가 종가보다 낮았다가 종가가 높게 마감하면 양봉이 되겠죠. 그리고 시가와 종가가 같으면 도지 형태의 캔들이 되겠죠. 캔들 하나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런 것들로 알아볼 수 있는 의미들이 정말 많아요. 일반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쭉 흐를 때는 각각의 캔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특정한 상황마다 의미가 다른 캔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큰 캔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캔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캔들의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배워둬야 돼요. 자, 어떤 당일에 주식이 딱 시작을 해서 캔들이 생성되기 시작을 할 때 밀리지 않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가가 되겠죠. 동시효과에서 막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딱 어떤 가격대에서 딱 시가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밀리지 않는 가격대 혹은 밀린 가격대가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갭을 띄우면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은 어떨 때는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면은 약세를 나타내는 하락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갭 상승, 갭 하락으로 페이크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갭 상승, 갭 하락으로 물량을 소화하기도 합니다. 네, 시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 호가에서 많은 거래가 오고 갔기 때문에 시가를 어떤 가격대에서 시작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 상승 방향으로 힘이 강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시가에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시가를 돌파해서 아래쪽으로 이탈을 하면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주식의 힘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클로봇인데요. 자, 여기서 시가가 이렇게 붕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그냥 붕 떴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시가가 붕 뜨면은 거기가 어디쯤인지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줄을 그어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의 고가 부분을 이렇게 올라서서 시가가 시작했단 말이죠. 그 전날까지는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그러면은 이 전날 여기까지는 이런 매물대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어떤 저항에 막혀 있었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갭을 띄워서 상승 출발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차트가 갭을 떴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 가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 갭 떴다가 하락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갭을 떴다가 하락하지 않고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분봉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그 재료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갭을 떴을 때 상승 방향으로의 그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클로봇은 로봇주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뉴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아래쪽부터 거래가 양봉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지고 있었고, 의미 있는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락을 한다면 매물을 소화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가정도 해가면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가의 가격대가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하거나 매물 소화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갭을 떴다가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캔들이 될까요? 이쪽에 있던 매물대를,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크다면 여기서는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갈 확률, 매물을 소화할 필요도 없이 매물을 갭으로 띄워서 돌파하면서 올라갈 확률, 이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무서워서 진입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와서 여기 요 캔들들도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캔들의 시가, 이 양봉 캔들의 시가를 한번 봅시다. 시가가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네, 전날 종가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여기 제가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캔들의 고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다음날 또 거래량 터졌던 이 캔들의 고가 부근에서도 이 캔들이 시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매물대를 뛰어넘는 가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다가 그 가격대에서 막혔었는데 그 가격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살짝 아래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결국 이 가격대가 이제 더 이상 저항은 아니구나, 혹은 저항을 잘 밟고 올라갔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캔들이 된 거죠. 이 시가가 이 저항대보다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가, 어떤 중요한 매물대를 밟느냐 밟지 않느냐, 중요한 매물대에서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종목의 힘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종가. 종가는 지켜주는 가격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루 종일 흔들다가도 중요한 가격대는 지켜주기 마련이에요. 세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세력이 이제 뭐 상승을 시키고 싶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하루 종일 흔들다가도 중요한 가격대는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상승을 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종가에 상승을 하면서 개미를 꼬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락하기 전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개미를 꼬시겠죠. 그럼 하락하기 전에 개미를 꼬시는 경우는 고점에서 주로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 종가가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 이런 거를 꽤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한 기준봉이 나온 다음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마감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경우, 그리고 전날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경우, 이 모두 다 종가에서 지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가에서도 종가와 비슷하게 지켜주는 가격대를 만들어주는 게 저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마지막 음봉 같은 경우는 저가와 종가가 비슷한 위치이지만 이 전날의 저가를 지켜주는 흐름을 만들었죠.
종가와 저가 모두 다 전날의 저가를 깨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는 척해서 개미를 털 수가 있어요. 이 캔들이 매집봉이었는데 이 매집봉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쭉 하락하는 척하고 여기 아랫꼬리까지 더 달렸어요. 그럼 이 아랫꼬리까지 하락했을 이 상황은 음봉이 3개나 발생을 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음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서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 매집봉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 아랫꼬리를 만들고 다시 올라와줬죠. 그래서 이 저가를 만든 아랫꼬리가 하락하는 척하면서 개미를 털어내기도 하는 캔들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랫꼬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켜줬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저항 매물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항 매물대에 맞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윗꼬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에 맞고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윗꼬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저항 매물대가 있는지 줄을 그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윗꼬리를 일부러 만들면서 저항 매물대에 얼마나 매물이 쌓여 있는지 체크하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체크를 하면서 저항 매물대에서 팔 사람 팔아라, 뭐 손절할 사람 손절해라 하면서 저항 매물대에서 개미를 털어내게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만들어진 이 긴 윗꼬리는 매집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윗꼬리 캔들이 있죠. 네, 이런 고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형성이 됐죠. 상장일, 그리고 상장일 다음날, 보통 상장일 부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 그러면은 상장일 저가 부근에는 매물대가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렇게 많이 형성된 매물로 인해서 얘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이런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여기 매물이 많구나 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물량 소화라면 나중에 그 물량을 소화했으니 쉽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았었고, 이게 나중에 돌아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터진 매물대가 또 다른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요때 형성되었던, 이때 체크했던 매물과 함께 요때 생성됐던 이 매물대가 또 다른 저항 매물대가 되어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시가를 매물대에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물을 소화했으니까 쭉 올려줄 수도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영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캔들, 요 음봉의 아랫꼬리, 요 양봉의 아랫꼬리가 어디를 지켜줬을까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 부근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요런 매물대 지지를 해줬습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지지하는 아랫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이런 자리에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차트 짜맞추기를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영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짜맞추기로만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켜주는 캔들, 지켜주는 저점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이렇게 저점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 저점이 이번에는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윗꼬리, 고가가 만들어진 이 윗꼬리가 요 앞쪽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 저는 중간에 털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 이걸 소화하는 걸 봤기 때문에 털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 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24%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캔들이 가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가가 지지를 하는 것, 고가가 물량 소화를 하는 것, 그리고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거래량을 줄이면서 일정한 가격대를 지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은 세력이 일부러 만든다는 전제 하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캔들이라는 전제 하에 본다면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이 캔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캔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자, 이 캔들은 매물대를 돌파하는 일종의 매집 캔들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나왔지만 매직 캔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캔들은 어떤 캔들일까요? 이 캔들은 매물을 소화하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캔들은 단순히 이때만 봐서는 매직 캔들이라고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전 매물대를 지지를 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일에 캔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매직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캔들을 매직 캔들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캔들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이때 위에서 윗꼬리도 달리고 이렇게 상승형 음봉도 있고 여기 상장일 고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윗꼬리들이 이쪽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상승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캔들을 매집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음봉 캔들 어떻게 보이세요? 네, 제가 지금 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앞쪽 캔들을 이렇게 거래 터진 캔들을 지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윗꼬리 캔들은 뭘까요? 이 앞쪽 캔들의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겠죠. 그럼 그 다음날의 윗꼬리 캔들은 뭘까요? 이 전날의 윗꼬리 캔들을 소화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꽉 찬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날 거래량을 줄이고 한 번 더 개미를 지루하게 눌러주는 흐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점은 저가는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뿅뿅 슈팅이 나왔죠. 최근에 사면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는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을 여기서도 지켜줬던 이 캔들을 지켜주는 것이 좋아요. 저점으로 지켜주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흐름, 그리고 이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다음날의 시가와 저가, 또 훼손하지 않는 저가, 계속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 12월 18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41,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그리고서는 슈팅, 그리고서는 또 슈팅. 재료가 있는 종목이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눌림에 기회를 잡아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자, 이날 갭이 떴어요. 요렇게 갭이 떴어요. 자, 이 전날 윗꼬리가 달렸는데 요 앞쪽 요런 거래량, 요런 거래량 터진 캔들 매물대에 밀려서 살짝 내려온 양봉을 형성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윗꼬리가 매물을 소화해 줬을 수도 있고 매물대에 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갭을 띄웠죠. 갭이 어디를 띄웠어요? 전날에는 밀렸던 캔들에 종가 부근에서 형성이 돼서 시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상승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가는 이제 동시효과 때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다 이렇게 막 줄을 그어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캔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동시효과의 가격을 보면서 차트로 와서 그 가격대에 줄을 그어보고 하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1, 2분 차이로 이 동시효과의 가격대도 막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가와 고가는
장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가와 고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 종가는 장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캔들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어떤 창이 뜨는데 여기서 기준선을 눌러서 고가, 저가, 종가에 해당하는 이 기준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저는 좀 2포인트로 두껍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저가에선 보라색 선, 고가에선 주황색 선, 종가에선 빨간색 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날도 저가가 여기서 딱 형성이 되었는데 시가가 저가랑 비슷하니까 여기서 딱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 지지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살짝 올라갈 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겠죠.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고 사실 여기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요 언덕배기를 전체적으로 요 언덕배기 매물대를 지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게 재료도 좋은데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캔들의 시가, 종가, 저가, 고가만으로도 지금 할 말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작성해드린 거. 이거 보시면서 제가 이거 고정 댓글에도 써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많은 차트를 직접 보시고 줄 그어 보시고 어디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갔는지 어떤 식으로 시가를 지지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저가를 지지를 했는지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아주 많은 차트를 보면서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쭉 고정 댓글에 적어 드릴 테니까 꼭 하루에 5개 차트라도 당일에 캔들이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에 물량을 소화하고 어디 저항을 맞았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캔들만 배운다고 해서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꼬리들, 윗꼬리, 아랫꼬리를 조금 더 깊게 파볼게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렇게 대략 강의만 들으셨어도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게 알겠는데 더 깊게 배우면 더 많은 걸 알아가실 수 있겠죠.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다양한 차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윗꼬리, 아랫꼬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배워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하시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